덴마크 간호사 이민 투. 아마 예전에 한번 더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나 봐요. 이민님. 덴마크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문의드렸다가 뭐 추가로 더 질문드립니다. 43세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하나 있으시고 IELTS 6.5, 7.0 정도, 스페인어 중하 정도, 한국 간호사 면허 및 미국 간호사 면허 있음, 경력은 현재 단덜 상태, 임상 과거에 5년 했었고, 그다음에 B병원에서도 간호사 3년 경력이 있으세요. 현재 시점 다시 이제 간호사 업무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최근 경력이 없으면은 덴마크나 뭐 다른 나라에서도 그 간호사 자격이라던가 경력을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4년제 졸업하셨고. 예, 덴마크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에 해당이 돼요. 최근 임상, 최근 5년 동안이든가? 하여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최근 경력이 최소 1년 이상 있어야 돼요. 뭐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졸업했다, 재작년에 졸업했다 그런 사람들은 경력이 없어도 그 자격이 인정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졸업하신 지 오래된 분들은 반드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IELTS 7.0을 요하는 것 같은데 덴마크에서 IELTS 7.0을 왜냐면 덴마크 이게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모르시는 분들은 왜 덴마크에서 IELTS를 요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덴마크는 당연히 원래 정식 덴마크 간호사 자격을 확보하려면은 덴마커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덴마커를 해외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덴마크는 간호사가 지금 너무 절실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덴마크에서 뭐 미쳤다고 표현해야 되나? 덴마커를 못해도 일단 영어로라도 업무를 할 수 있으면은 채용해서 쓰겠다. 병원이 오케이 하면은 이민성에서도 오케이 해주겠다. 병원, 즉 고용주가 오케이 하면은 이민성에서는 이민성이나 뭐 이런 자격을 그 심사하는 그 정부 기관에서는 오케이 덴마커 못해도 덴마크 간호사 자격증 일단 줄게. 일단 일을 시작해. 그리고 덴마커 공부는 천천히 팔로우 해봐. 뭐 이렇게 이런 법이 생겼어요. 덴마크에. 믿기지가 않죠. 덴마크가 뭐 간호사 연봉이 짜지도 않거든요. 막 평균 연봉이 막 8천이 아니라 막 8만 9만 불 9만 달러 뭐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덴마크는 유로를 안 쓰고 이제 크로나를 쓰는데 아무튼 덴마크 크로나라는 단위가 화폐 단위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그 미국 달러로 환산하니까 막 8, 9만 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은 얼마예요? 1억 1천? 2천? 뭐 요새 환율이 좀 살아났죠. 미국의 일자리가 좀 줄어들면서. 근데 한창 때는 이거 막 1억 3천 갔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IELTS 7.0을 덴마크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반드시 요구한다 아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고용주 마음이에요. 고용주가 업무를 어디서 그 자료를 찾아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고용주가 그래도 IELTS 7.0을 필요로 해. 널스 같은 이런 간호사는 제네럴도 아니고 아카데믹한 레벨로 7.0은 있어야지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이렇게 고용주가 판단한다면은 IELTS 7.0이 필요할 거예요. 이치밴드 스코어 7.0인지 오버올 7.0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일단 부딪혀 봐야 돼요. 고용주랑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뭐 문제 없이 커뮤니케이션 되고 인터뷰도 잘 되고 그러면은 오케이 하는 거고 점수는 7.0인데 이제 요게 좀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인데 점수는 막 IELTS 7.0인데 뭐 인터뷰하면은 뭘 물어보면 못 알아들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뭘 얘기하라고 해서 했는데 말을 떠듬떠듬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왜냐면 나는 시험을 7.0 받았다는 얘기지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7.0이 된다 이게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게 실제 실력에 비해서 모든 종류의 점수들 시험 점수들이 잘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지난 12년 대학 4년 뭐 온갖 종류의 시험에 달인이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믿기지 않지만 저도 독일에서 시민권 시험 볼 때 만점 받았어요. 독일어를 못하는데 독일어 시민권 문제가 원래 독일어 B1, B2는 돼야지 볼 수 있는 레벨인데 그 정도 독일어 실력이 안 되거든요. 제가 독일어 공부를 안 해서
뭐 A1, A2 레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독일어 시민권 시험 만점 받았어요. 독일어를 못하는데. 왜냐면은 그런 문제 찍기 반복 숙달은 제가 막 초중고 시절 뭐 인이백이도록 뭐 옛날에 그런 말을 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눈 감고도 문제 딱 몇 단어 보면 이거 이게 답이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지 출제자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문제를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한국에서 너무나 잘 키워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IELTS 7.0도 이분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점수 7.0이 된다 하더라도 인터뷰에서 통과를 못하면은 탈락할 가능성이 있고 거꾸로 점수 7.0이 안 되지만 인터뷰를 잘 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실습 뭐 이런 거를 뭐 평가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잘 한다라고 하면 문제 없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 현지에 가서 직무평가의 합격 불합격이 존재하는 걸까요? 뭐 그렇다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업무를 실제로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굳이 외국에서까지 덴마커도 못하는 외국 간호사를 데려와서 쓸 때는 그 병원에서 원하는 어떤 업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차트를 잘 정리하든 환자를 잘 관리하든 무슨 뭐 비품을 잘 정리하든 뭐 관리하든 뭐 간호사의 업무가 제가 뭐 이런 의료계통 경력자는 아니니까 뭐 그 간호사로서의 해야 되는 뭐 10가지 핵심 업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핵심 업무들을 문제없이 80점 이상 잘 뭐 수행을 한다. 그러면 오케이 할 거고. 근데 외국에서 힘들게 데려왔는데 일을 시켜보니까는 뭐 혈압을 재봐라 뭐 요새는 다 혈압 재는 것도 무슨 기구들이 다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 기구 사용법을 도저히 익히질 못한다던가 뭔가 기본적인 뭐 위생 절차 뭐 어떤 의료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걸 지키지 않는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호주에서 제왕절개하고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 뭐 진통제 갖다 주면서 뭐 간호사가 갖다 줄 때도 있고 뭐 이런 전공의 의사들 분들이 갖다 줄 때도 있고 하는데 항상 뭐 그 와이프 팔에 무슨 뭐 팔찌 같은 게 채워져 있어요. 뭐 바코드도 있고 넘버도 있고 이름 있고 생년월일 있고 그럼 그거를 계속 복명복창해요. 뭐 하나 줄 때마다 주사 한번 놔줄 때도 그거 복명복창하고 약 하나 갖다 줄 때도 복명복창하고 의사든 간호사든 그걸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걸 이 사람의 생년월일 뭐 환자 번호 이름 이런 거를 확인을 안 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엉뚱한 약이나 엉뚱한 주사 주는 실수가 한국에서 가끔 발생하거든요. 뭐 심하게는 뭐 오른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뭐 왼쪽 다리를 자른다던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가끔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병원에서 어떤 그 의료 업무를 할 때 지켜야 되는 그 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근데 그거를 분명히 뭐 병원 측에서 이러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켜라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한국에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해도 문제 없어요 하고 자기 혼자 뭐 마음대로 한다던가 그러면은 병원에서 얘가 사고를 크게 치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잘라야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막 짐 다 싸들고 덴마크까지 갔는데 한 3개월, 6개월 일하고 나서 우리 병원이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잘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1년 시점인지 2년 시점이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직무평가위에서 랜딩 후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현지 간호사 월급보다 작은 걸까요? 아마 이때쯤이면은 막 정식 레지스트레이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일 테니까는 뭐 일종의 수습 간호사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월급이 좀 작지 않을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은 다 부딪혀 보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덴마크어 못해도 좋으니까는 전 세계 간호사 다 와라 이렇게 공지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 사례가 뭐 아주 풍부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직무평가에 합격하면 영주권이 바로 나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겨우 취업 거주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렇게 통상 4년 이상 취업 거주 허가를 받아서 정식 간호사로 4년 이상 일을 한 후에 영주권 전환이 가능해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독일 같은 데를 제가 더 뭐라 그러지? 미는 이유가 독일은 2년 만에 영주권 나온단 말이에요. 덴마크는 4년 이상. 4년, 최소 4년 이상이지 정확하게 4년 끝나면 딱 된다 이렇게 보장이 없어요. 접수하고 나서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심사가 걸릴지 그건 뭐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4년 안에 사건 사고가 생겨서 뭐 내가 잘렸다. 그러면은 덴마크를 떠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독일 같은 경우에 2년 만에 블루카드 통해서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완전 꿀이다.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4년, 5년 버티다가 뭐 호주에서 막 6년, 7년 버티다가 캐나다에서 4년, 5년 버티다가 결국 영주권 해결 못하고 역이민하는 사람 수두룩하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뭐 내가 무슨 캐나다에서 역이민한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 많이 나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막 10년 이상 무슨 그 뭐라 그러지 뭐 EAD 상태로 그냥 버티고 있다가 결국에는 뭐 거절돼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이제 undocumented라고 그러나 뭐 다큐멘트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불법 체류를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도 멕시칸 뭐 이런 그 히스패닉들처럼 불법으로 넘어와서 체류하는 게 사실 정확한 불법 체류고 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무서류 체류가 정확한 표현이기는 해요. 미국에 들어온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었으니까 합법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서류가 미비돼서 서류 미비자로서의 뭐 불법 체류기는 뭐 불법 체류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체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영주권까지의 1차 목표가 너무 멀리 이 기간이 길면은 리스크가 커요. 사건 사고가 반드시 생기고 그래서 덴마크 간호사 이민 진행하실 때도 그런 리스크를 감안을 하시고 시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